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시계열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시계열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비정상성 판별 및 정상화, 시계열 모형의 기초, 시계열 모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입니다. 시계열 타임 시리즈의 정의.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집된 자료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는 기온이 될 거고 주식 가격, 매출액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간 시간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요. 시점, 타임 포인트라고 합니다. 시점 간 관측값은 독립적이지 않다. 즉 시점과 관측값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진행을 했던 시계열 데이터인데요. 파란색이 실제 측정된 시계열 값이고 이 빨강색은 한 1년 정도 분기별로 예측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이와 같이 가로는 시점, 세로는 관측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자, 시계열 자료의 특징. 시계열 자료는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적 순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의 순서가 모형, 모델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상관, 오토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에는 자기상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기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상관이란 이전 시점의 값이 현재 시점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의 어떤 이 몸무게가 이전에 몸무게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자기상관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시점 간 공분산이 0이 되고 공분산이 0이라는 말은 서로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상관이 있다면 서로 다른 시점 간 공분산이 0이 아니고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이 자기상관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시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시점과 시차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점, 타임 포인트, 우리가 소문자 T로 표현을 하고요. 특정 시간을 말합니다. 자, 시차, 래그라고 하고요. 소문자 K로 표현합니다. 두 시점 간의 간격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시차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때 잭 래그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시차는 두 시점 간의 간격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시차이고요. 세로축은 자기상관 개수가 됩니다. 자, 초기 시차에서 값이 매우 크고 점점점 이 자기상관 개수가 작아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런 일정한 패턴이나 점진적인 변화가 보이는 경우는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자기상관 개수의 값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 자기상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기초개념. 우리가 자기상관을 지금 학습을 했고, 기초개념에서는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 정상성, 스테이셔너리티, 비정상성, non stationarity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 예측 불가능한 순수한 무작위 노이즈입니다. 즉 랜덤한 노이즈라는 거죠. 이런 화이트 노이즈는 모든 시점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평균이 0이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0에 근사합니다. 분산 역시 일정합니다. 이 화이트 노이즈는 모든 시점의 평균이 0에 근사하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습니다. 즉 서로 다른 시점 간 공분산이 0이 되고 서로 독립이라는 뜻이죠. 백색 잡음은 시계열 모형의 잔차, 레지듀얼이 백색 잡음 형태를 띌 때 모델이 잘 구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계열 분석에서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 모형을 구축을 하고 잔차, 즉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백색 잡음, 자기상관이 없는 이런 화이트 노이즈 형태를 띠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장차가 백색 잡음이 아니라면 그 모델이 어떤 시간적 패턴을 충분히 잘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개선된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백색 잡음을 이런 화이트 노이즈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정상성, 스테이셔너리티, 시간에 관계없이,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계열입니다. 그만큼 이상적인 시계열이 되겠죠. 자, 시간에 따라서 확률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확률적 성질이라는 것은 평균, 분산, 공분산을 말합니다. 모든 시점에서 평균, 분산, 공분산이 시간에 따라 일정합니다. 하지만 이 공분산은 시차에만 의존을 하고요. 시점에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에 정말 나오기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정상성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공분산은 시점에 의존한다. 잘못된 대답이죠. 혹은 자기상관은 항상 있다. 이것도 잘못된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비정상성, non-stationality. 정상성의 반대가 되겠죠. 자, 시간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성질인 평균과 분산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정상성은 모든 시점에서 평균이나 분산이 서로 반드시 달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변할 수도 있고요. 일정 구간 일정할 수도 있고 다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는 것만으로도 비정상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실제 데이터가 비정상성입니다. 이 공분사는 정상성은 시차에 의존을 했다라고 하면 이 공분사는 시차뿐만 아니라 시점에도 의존합니다. 우리는 이 실제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성을 확인을 하고 비정상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비정상성을 제거를 하고 다음 정상성, 이상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만든 이후에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정상 시계열이 시간이 지나도 통계적 성질인 평균 분산 공분산이 일정하다고 했죠.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수학적 기반이 구축이 되고요. 예측의 정확성이 확보가 되고 자기상관이 안정적이고 통계적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비정상 시계열을 모델링하면 미래 예측 결과가 왜곡이 됩니다. 평균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분산이 커지는 경우처럼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왜 확인을 해야 되죠? 데이터가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갖췄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비정상성을 제거를 해야 되죠? 추세나 계절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모델이 잘못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계열에 대한 정의, 자기상관, 백색 잡음, 정상성, 비정상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계적 성질, 평균 분산, 공분산에 따라서 자기상관, 백색 잡음, 정상성, 비정상성을 평균 분산, 공분산, 그리고 자기상관에 맞추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상관은 평균과 분산이 제한이 없습니다. 특정 시차에서 공분산이 0이 아닐 때는 자기상관이 존재하고요. 특정 시차에서 공분산이 0일 때는 자기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백색 잡음. 백색 잡음은 평균이 0 또는 일정합니다. 분산은 일정합니다. 모든 시차에서 공분산이 0입니다. 따라서 자기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상성은 모든 시점에서 평균이 일정합니다. 모든 시점에서 분산이 일정합니다. 공분산은 시차에만 의존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차에 의존을 하지만 공분산이 0이거나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공분산은 시점에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성은
모든 시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평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분산 역시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변할 수가 있고요. 항상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분산이 시차뿐만 아니라 시점에도 의존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기출 응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상 시계열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모든 시차에서 공분산이 0이어야 한다. 잘못되었죠. 모든 시차에서 공분산이 0한 것은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정상 시계열은 공분산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균과 분산은 시점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정상 시계열 조건도 아니고요. 비정상 시계열 조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 시계열은 모든 시점에서 평균과 분산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비정상 시계열은 시간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일정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2번 조건은 둘 다 만족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자, 3번. 공분산이 시차에만 의존해야 한다. 어때요? 정상 시계열의 조건이 맞습니다. 공분산은 시차에만 의존을 하고 시점에는 의존하지가 않습니다. 자, 공분산이 시점에 의존하는 것은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네 번째, 자기상관이 존재하면 정상 시계열이 아니다. 잘못됐죠. 자기상관이 존재하면 정상 시계열이 아니다. 틀린 말이고요. 정상 시계열이다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 시계열은 자기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정상성 판별 및 정상화. 자, 이번 시간에서는 자기상관 함수, 부분 자기상관 함수, 비정상 시계열의 정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상관 함수, Auto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하고요. ACF라고 합니다. 부분 자기상관 함수,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해서 PACF라고 하고요. 자, 비정상성 판별을 하기 위해서 자기상관 함수, 부분 자기상관 함수를 왜 학습을 하냐 하면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성인지 정상성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자기상관 함수, 부분 자기상관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ACF 자기상관 함수는 시계열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시차별로 나타냅니다. 먼저 자기상관 함수 이 ACF 같은 경우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ACF를 분석을 해서 그래프화를 해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이 위에 있는 것은 시계열 그 데이터 자체이고요.
가로축은 시점이 되고요. 세로축은 관측갑인 이런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자, 이 파란색은 정상 시계열이고요. 빨간색은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아래쪽 그래프는 자기상관 함수인 ACF, 가로축은 시차, 세로축은 자기상관 개수로 출력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 정상 시계열은 어떤가요?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이 시계열 데이터가 즉 평균이 일정해 보이고 전반적인 분산 역시 일정해 보입니다. 정상 시계열 데이터로 보이고요. 이 빨강색은 어떤가요? 어떤 추세를 가지고 이 증가하는 것 같죠? 평균이 시간에 따라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뭔가 분산도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 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ACF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상성을 ACF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고요. 어떻습니까? 다르죠? 자, 이 정상 시계열은 ACF가 점차 감소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진동을 하고요. 이와 같은 그래프가 정상 시계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반대로 오른쪽은 어떨까요? 시차가 커져도 자기상관 이 개수가 1에서 천천히 감소하거나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유지를 합니다. 비정상 시계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두 개를 비교를 하니까 비정상성이 이렇게 완만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예.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데이터 분석과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자기상관 함수만으로는 비정상성을 판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부분 자기상관 함수를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ACF 부분 자기상관 함수,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중간 시차들의 영향을 제거한 순수 시차 K에서의 순수한 자기상관입니다. PACF는 보통 모형의 차수 결정에 주로 쓰입니다. 특히 AR 차수 추정에 주로 쓰이고요. 비정상 시계열의 PACF는 불규칙하거나 과도하게 높을 수 있습니다. 자, PACF를 확인을 해보면 이 아래 그래프와 같고요. 파란색이 정상 시계열, 빨강색이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어떤 값이 평균 주위에서 진동을 하고 있죠. 평균과 분산이 일정한 정상 시계열이 되고요. 자, 오른쪽은 우상향 추세도 있고 분산 확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정상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상성을 부분 자기상관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고요. 이 비정상성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 시계열의 PACF 그래프의 특징은 빠르게 0에 수렴하거나 유의미한 시차만 몇 개 존재합니다.
보통 몇몇 초기 시차까지만 유의미한 부분 자기상관이 나타나고 이후 시차에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는 겁니다. 비정상 시계열의 PACF 그래프의 특징은 많은 시차에서 유의미한 부분 자기상관이 나타나고요. 즉 PACF가 천천히 감소하거나 전반적으로 높은 값이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추세가 존재하거나 유닛 루트, 즉 단위근이라고 하는데 이 단위근이 존재하는 경우로 비정상 시계열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AR 모형에서 1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상성 시계열 데이터이고요. 자, 오른쪽은 여러 시차에서 스파이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성이 필요한 비정상성 데이터입니다. 자, 부분 자기상관 함수는 단순히 비정상성 여부를 넘어서 어떤 시계열 모형을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간 시차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 각 시차별 순수한 자기상관을 측정합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정상화하는 방법. 자, 비정상 시계열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비정상성을 제거를 하고 정상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정상화하는 방법은 이상치 확인, 개입 확인, 평균의 일정함 확인, 분산의 일정함 확인이 있습니다. 자, 이상치 확인.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치를 제거 혹은 대체를 합니다. 대체를 할 때는 평균값, 중앙값, 성형 보관 등이 있고요. 개입 확인. 특정 시점에 사건이나 변화 등 개입을 분석을 하고 간섭 시계열 분석을 사용합니다. 부동산 시세 같은 경우 특정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한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정부의 정책 등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와 같은 개입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의 일정함 확인. 정상 시계열은 평균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해야 되죠. 만약 평균이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즉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럴 때는 차분을 합니다. 여기서 차분이란 예를 들어서 1차 차분이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다른 시점, 즉 1차이기 때문에 이전 시점의 값을 빼주는 것이 바로 차분이 됩니다. 이렇게 차분을 하면 평균이 일정한 시계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산의 일정함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정상 시계열은 분산도 일정합니다. 분산이 시간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이때는 데이터를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여 분산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때 변환하는 방법은 로그 변환, 제곱근 변환, 역수 변환 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로그 변환을 하면 큰 값의 분산이 줄어들어서 분산이 일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변환을 해야 우리 아리마 등 모델을 적용 가능하고요. 이 정상화하는 방법에는 차분, 로그 변환, 제곱근 이와 같은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